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이제 저녁 시간이 가까우는데요. 전옥현의 안보 종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확진 추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별히 유의를 해야 되겠어요. 이러는 가운데 서울시청 본청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서 이 서울시청 본관이 전격적으로 폐쇄 조치됐고, 지난 8월에 이어서 서울시청 본관이 폐쇄되기는 두 번째인데요. 다시 방역 조치를 한 다음에 재개관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량진에 있는 중등교사 임용 시험 준비 학원에서 이 수강생들 32명이 집단으로 확진이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방역 당국에서 접촉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진단 검사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 중등교사 임용고시는 바로 1차 필기시험이 내일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앞두고 임용고시 학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식 때문에 수험생들이 상당히 지금 긴장하고 술렁거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유럽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도 더 강한 그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이기 때문에 그만큼 독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 감염, 이 팬데믹이 더 심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나라도 다시 최근 지난 17, 18, 19 오늘 계속해서 3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매일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경계심리 그리고 방역에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를 기하셔야 되겠다, 이런 이 환기를 제가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김성태 전 이 야당 의원이죠.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오늘 다시 2심이 선고됐어요. 그런데 지난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2심에서는 이 무죄 판결이 바뀌어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성태 전 의원의 경우에는 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이 재판을 받고 있는 황 회장이죠. 황이 아니라 이석채 회장입니다. 이 KT 이석채 전 KT 회장은 2심에서는 1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김성태 전 의원의 경우에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었던 2012년도에 국정감사 기간에 이석채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이라는 형태의 뇌물을 받았다, 이런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었는데요.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가 바로 오늘 항소심 판결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김성태 의원의 딸은 2011년도에 파견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서 일을 하다가 2012년도에 정식 직원 공개 채용 시험을 통해서 합격해서 정규직으로 채용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말하자면 이 뇌물 관련 국감 증인 채택을 봐주고 대신에 딸을 특혜 채용했다, 이것이 의혹의 핵심인데요. 김성태 의원은 그동안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여권에 딱 찍혔어요. 바로 단식 투쟁을 통해서 드루킹 사건의 특검을 받아내는 그런 성과를 올린 바 있지만은, 야권 입장에서는 성과지만은 여권 입장은 뼈가 아픈 것이죠. 이 드루킹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대권 구도 자체가 다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 이번 2심 판결이 이러한 정치 상황을 염두에 둔 혹시라도 판결이 아닌가 하는데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합리적 의심에 해당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이죠, 그 유명한 이 논평가 비평가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 야당을 방문해서 강연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을 찾았는데요. 국민의힘과 그 다음에 국민의당 쪽에 있는 몇몇 의원들이 만든 국민비례포럼에서 강연을 했어요. 이 국민비례포럼은 국민의당에 권은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황보승이, 이 두 분이 주축이 돼서 만든 포럼이 바로 국민비례포럼입니다. 그래서 이 야당이 지금 굉장히 싸우는데 별로 효과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보수 쪽이 안 되는 건 바로 그렇게 잘 공격이 안 되고 비판이 안 되고 국민의 지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프레임이 없다. 즉 여권의 프레임에 말려 들어가고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요지에 강연을 했는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한 1, 2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둑천재는 이세돌도 커제도 아니다. 바둑판을 발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비교적으로 얘기하면서 쭉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개별 사안만 갖고 싸우면
이미 여당의 프레임에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그들은 통으로 얘기를 만들어서 세계관을 준다. 게임에서 무슨 몇천 년 전 대륙 등 세계관을 주지 않나. 그렇게 되면 개별 사실로 설득할 필요가 없다. 대한현실,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얘기다. 그러면서 여권의 프레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NL운동권 서사다. 이들은 아직까지 민족 해방전쟁을 하고 있다고 믿는다. 이어서 그들의 세계관은, 즉 여권의 세계관은 친일파 정산이 안 돼서 적폐가 쌓이고 검찰이 썩으면서 조국 사태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소되면 검찰이 보복, 판결을 하면 법원 개혁을 외치고 있다. 세상 전체가 다 썩었고 개혁해야 된다고 한다. 이게 그들의 매트릭스를 구성하는 큰 얘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세계관이 나타난 사례로서는 윤미향 사태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윤미향 의원을 못 쳐내는 건 NL 서사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일 문제가 날아가버리기 때문에 못 쳐내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와 그쪽 세계의 이념적 유대 관계가 상당히 강하다. 그래서 친일파 척결, 파묘법 같은 말도 안 되는 게 모두 그 서사를 강화하는 장치다. 서사를 강화하는 장치다. 그래서 민주당의 공식 슬로건이 된 총선은 한일전이라는 대립적 인종주의, 이 거대한 스토리와 싸워야 한다. 그들의 서사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걸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강연을 했어요. 그리고 야당과 관련해서는 대안적 프레임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요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보수 쪽이 안 되는 게 바로 프레임이 없어서라. 개별 사실과 싸우는 건 어떤 건 넘어가도 된다. 그런데 야당 의원에게 중요한 건 자기와의 싸움이다. 우리가 우리만의 이야기를 갖고 있다는 게 입법 과정에서 막 나타나고 구글 검색어에 나와야 한다. 서사가 없다고 옛날 것을 가져다 쓸수록 저들에게 말린다. 의제 싸움을 과감하게 던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집권을 위해서는 지지층을 바라보고 가야 하는 게 현실 아니냐. 왜 전선을 한강에 쳐야 하는데 낙동강에 치고 그 이북은 빨갱이라고 하냐. 그건 잘못된 것이다. 보수의 얘기를 중도에 늘어놓아라. 민주당은 주류이기 때문에 지지층만 보고 가는 게 된다. 그러나 야당은 주류가 아니라서 그렇게 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오늘 강연에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정권을 김대중 노무현의 민주당이라고 하는데 본인은 진중권 의원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을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폼 잡는 자리에만 나타나는 대통령은 조국, 윤미향, 추미애 사태를 정리하지 못하고 앉아서 의전만 한다. 나중에 책임질 상황에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여권발 각종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지지율이 40%대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지자들은 정부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지도를 유지시킨다. 여권은 거짓말이 드러나도 공식적으로는 아닌 걸로 유지한다. 지지층만 잡아두면 통치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오늘날 대중은 듣기 싫은 사실보다는 듣기 좋은 허구를 원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대중이 가짜를 진짜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으니 민주당이 신나는 것이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과 김현미 장관과 관련해서 그 자체로 의원직을 내놔야 할 뻔뻔한 거짓말을 장관부터 하고 있다. 왜냐하면 대중들이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게 1930년대 나치의 상황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사람들을 반으로 갈라치고 지지층만 결집해도 집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는데 미국의 트럼피즘이 한국에서는 민주당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국 정부는 51%가 49%를 이긴다. 옛날에는 보편적 이야기를 통해 중도층을 끌어갔는데 이제는 중도층을 포기하고 지지층을 공략해야 한다. 사실을 갖고 중도층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로 지지층을 결집하게 한다. 트럼프 정책을 민주당과 문재인이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국 사건이 1심 2심 가면 몇 년 뒤에 사실이 드러나도 사람들은 다 잊어버린다. 대안적 사실을 만들어서 터뜨리고 공중파 조작 방송으로 허구 사실을 구축하는 작업을 민주당이 한다. 지지자들은 믿던 것을 유지하고 허위로 드러나도 자기가 멍청하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어떻게든 정당화 해가지고 기존 믿음을 유지하려고 달려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미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는 비판만 가지고 되는 시대가 아니다. 가장 훌륭한 비판은 바로 대안이다. 대안이 없으면 저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수권 능력을 입증해야 되고 대안적 프레임을 만들어야 하는 거다. 보수 쪽이 안 되는 게 바로 이러한 프레임이 없다. 이런 요지에 강연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정진웅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 정진웅 지금 이제 재판에 넘겨져서 준비 기일이 공판 준비 기일이 오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요. 이 정진웅이가 이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는 검찰 출신 변호사를 썼어요. 자기하고 연수원 동기를 썼고, 이제 법원으로 넘어가니까 연수원 동기인 판사 출신 변호사를 쓰면서 무죄를 다투는 형국이 되고 있다. 그리고 검찰 측에서는요, 서울고검에서 고참 검사들이, 배용찬, 진정길 검사들이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판 준비 기일에는요, 피고인이 꼭 출석하지 않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판 정진웅이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인데, 이 양철한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구조와 내용은 복잡하지 않다. 그렇지만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재판 준비를 위한 공판 준비 기일을 잡았다. 이 얘기는 이 법원에서도 상당히 신중하게 재판을 하겠다는 의사 표시 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이 재판 준비 기일을 바로 재판 기일로 안 들어가고 재판 준비 기일을 이라는 과정을 다른 여느 재판과 마찬가지로 잡고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 판사가 사건이 복잡하지는 않지만은 이 공판 준비 기일을 잡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검찰 측에서 공판 기일을 잡은 이유가 궁금하다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 신중한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에 고려해서 준비 기일을 잡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것은 재판장이 이 사건에 관해서 이 세간의 관심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것을 의식해서 재판을 좀 잘하겠다 이런 의사표현이 아니냐, 이렇게 법조계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진웅 지금은 이제 광주지검에 차장검사로 승진해 가 있잖아요. 이 정진웅이가 지금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어요. 정진웅 사건 때문에 한동훈이가 서울고검에 감찰 진정을 했고, 그 결과 기소를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고검에서 이 기소하는 것과 관련해서 추미애가 감찰 지휘권을 또 확보하고, 그리고 대검 감찰부장이 서울고검의 이 기소 의견에 시비를 걸고 나왔어요. 그리고 또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정진웅과 관련해서 대검에서 직무 배제를 결정해서 법무부에 보고를 했는데, 직무 배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데 불만을 품고 그것을 SNS를 통해서 공개하는 그런 어리석은 누를 지금 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정진웅과 관련해서는요, 추미애와 윤석열과의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고, 또 서울고검과 대검 형사부장 간의 갈등, 전반적으로 윤 총장을 몰아내는데 하나의 소재로 지금 쓰이고 있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대검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대검 이러한 한동수 감찰부장의 SNS를 통한 윤석열 총장의 비판과 관련해서 명정십 서울고검 감찰부장도 바로 반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고검 검사들이 분담해서 수사했고, 검사들이 의견이 일치해서 감찰부장이 주임 검사로서 직접 기소했다. 이렇게 대검 감찰부장의 의견이 잘못됐다는 것을 반박하고 있고, 또 정유미 부천지청 인천감독관도 직무에서 물러나는 게 맞다. 현직 검사가 단순한 피의자 신문도 아니고 기소돼 있는데, 기소된 피고인 신문인데 어떻게 직무 배제를 안 당할 수가 있느냐.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상적으로 기소가 되면 직무 배제하는 것이 원칙적인데요. 추미애가 살아있는 바람에 추미애가 끼고 도는 애완견 검사이다 보니까 이렇게 직무 배제 공문으로 대검에서 올렸어요. 연구관들이 6명이 그야말로 토론에 토론을 거듭해서 이 직무 배제가 마땅하다라고 하는 의견까지 법무부에 냈는데, 법무부에서 지금 어디로 갔는지 소식이 없다. 참 추미애답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추미애다운 조치가 또 지금 현재 곧 일어날 것 같아요. 바로 인사 학살이 추미애다운 것 아니겠어요? 뭐냐면 현재 대전지검에서 이두목 대전지검장, 그 다음에는 이정현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 5부장,
이 두 사람이 윤석열 총장과 직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대전지검에 갔을 때 열렬한 환영을 받은 윤석열 총장이고 환영을 해준 이두봉 대전지검장과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 5부장입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대전지검에서 윤석열 총장이 단약하기가 무섭게 바로 수사에 착수했어요. 무슨 수사에 착수했느냐? 바로 월성 원전 조기 폐사와 관련된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면 원전이 뭡니까? 문재인 정권의 핵심 국정 어젠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 여권에서 긴장도 하지만 굉장히 불쾌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전지검 이 두 명에 대한 핀셋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져가고 있다. 명분은 수사권 조정을 명분으로 내서 이르면 12월에 소폭의 인사가 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인사의 목표는 타겟은 바로 이두봉 검사장, 이상현 부장검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 검찰 내에서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매우 심각해요. 그동안에 추미애가 인사 학살을 한 거 보면 정권 실세와 관련된 수사를 한 사람들은 전부 좌천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사표 내고 나가는 검사도 있고요. 정권에 충직하게 코드를 맞춘 검사들은 전부 영전 또는 승진 또는 재경 지검으로 전부 발령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두봉과 이상현이 이러한 추미애 인사학살 사례를 보면 인사학살 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지금 전망하는 이 기사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 법무부 검찰국에서 직제 개편안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요. 이 수사권 조정 명분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전격 핀셋 인사할 수도 있다. 이런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전지검에서는 이 월성 원전 조기 폐사와 관련된 수사를 최대한도로 빠른 속도로 진전시키고 있다. 그래서 지난 5일 날에는 산업부와 가스공사 한수원 전격적으로 압수를 했고요. 그리고 관련 의혹 인물들을 즉각 불러서 지금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업부 국장과 서기관도 최근에 지금 현재 소환을 당해서 소환을 받고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서는 업무방해, 직권남용, 감사방해 이러한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금 현재 실무 차원의 수사가 마무리되면 고위선 즉 백운규 산자부 장관, 그 다음에는 정재훈 한수원 사장, 그리고 최이봉 가스공사 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바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혐의에 관해서는 감사 방해 혐의는 굉장히 중형에 처하게 됐는데요. 감사 방해 혐의까지도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원 감사 결과 그리고 감사원에서는요. 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백데이터 즉 감사 근거 자료도 수사팀에 임의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이 수사팀은 속도를 내면 낼수록 상당한 말하자면 이 굵직한 혐의를 찾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어쨌든지 간에 이 한수원과 이 산업부 그다음에 이 최이봉 이 사장의 일위까지 급속도로 진전될 수사가 진전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져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일찍이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은 대전지검에서 직접적으로 수사를 하지만요. 최재형 감사 원정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일부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보복수사라는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점이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진짜 탈원전을 건드린 대전지검 12월에 윤석열 측근이라고 하는 그 이 두 명의 고위 간부들 핀셋 인사를 단양 그런 피해를 보게 될지 안 보게 될지 지켜봐야 되는데요.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야말로 추미애가 인사학살 이 두 사람들은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 방송과 같이 비판적인 여론이 압도적으로 추미애에게 압박을 가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요. 윤석열에 대한 직접 대면 감찰이 본래
어제 있을 예정이었는데요. 그것이 불발됐어요. 그래서 대검에서는 그 원인을 달라. 도대체 이 대면 감찰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공문을 통해서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요. 그 근거를 댈 수 없다. 왜냐하면 대상자의 피의 사실을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이다. 그래서 밝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법무부의 공식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 압박에서는 감찰 근거라는 게 뭐 있냐. 언론 기사밖에 없는데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고 이 진상조사로 협의를 받게 않은 채 대면조사부터 먼저 밀어붙인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감찰 절차가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지금 불만과 또 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법무부의 이것은 위법 감찰이다. 이것이 법조계에서 튀어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법무부 감찰 규정 제15조 1항에 따르면 감찰은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이 요건이 되는 행위를 범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형사절차법 21조도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할 때 그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지금 근거가 되어 있다. 그런데 법무부는 이번에 대면조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막연히 진상 확인을 위하여 라고만 밝히고 있고 이 확인해야 할 진상이 뭔지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고 있고 두리뭉실하게 이 제3자에 대한 기밀 누설이다. 공무상 비밀 누설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라고 하는 것이 검찰과 그리고 법조계 안팎의 일반적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대면조사 필요한 이유에 관해서 진상 확인을 위하여 라고만 밝히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검찰 측에서는 다른 관계인 진술과 입증 자료를 통해서 진상조사를 한 뒤에 협의가 있을 때만 감찰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순한 의혹만 가지고 서면도 아닌 직접 대면 조사를 하는 것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고요. 감찰 근거가 의혹을 제기한 언론기사 스크랩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일반적으로 감찰은 대면 조사를 최대한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평검사를 앞세워서 대면 조사를 밀어붙이는 것은 결국 윤석열 총장에게 모욕을 줘가지고 스스로 나가라고 압박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법무부는 윤 총장을 감찰 대상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 비위 감찰이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뭐라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느냐. 대검 정책기획과에서 대상자에 대한 대리인 권한이 없고 여기서 대상자가 윤석열 총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대리인 권한이 없고 우임장도 없었다. 대상자 개인 비위 감찰에 대검이 공문으로 근거와 이유를 대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또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 법조계에서는 뭐라고 다시 반박을 하느냐. 검찰총장의 독립성을 해치고 있어서 윤 총장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의견에 동의합니다. 검찰총장의 정치적 독립성에 위배되는 행위가 발생하면 대검 구성원들이 함께 대응하는 게 맞다. 누군가의 의혹 제기만으로 임기가 보장되는 검찰총장을 감찰 대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법치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다. 이런 해석이 바로 대검 감찰부장 출신의 변호사가 밝히고 있는 해석입니다. 전적으로 저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이 대검 감찰부장 전직 의견에 동의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맨 먼저 이러한 아무리 개인 비위라고 하는 법무부의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현직 총장인데 어떻게 검찰 내부 통신망 메시지를 통해서 직접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18일이나 19일 두 날짜 중에 하나를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강력히 대검에서 반발하니까 다시 또 연이어서 그래도 19일 날 그러니까 어제 감찰하겠다까지 마지막까지 밀어붙인 게 바로 추미애예요. 추미애. 그리고 평검사가 이 윤 총장 비서실에 전화를 해가지고 총장을 바꿔달라. 요렇게까지 지금 설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 지금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추미애가 어제 밝혔어요. 끝까지 추적하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추미애에 대한 비판 여론을 압도적으로 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전옥현 안보정론 여러분들께서 주변 분들과 많이
응해 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본 방송을 마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